나는 근데 생각해 이제 안부장이든 회장이든 진짜 네. 스테레오타입의 극단으로 간 악당 캐릭터들 둘이잖아. 그렇긴 네, 했어요. 그치. 근데 그렇긴 했어. 이것도 좀 아까 주인공 둘이랑 마찬가지로 이 둘이 대화하니까 되게 흔한 악당인데 되게 재밌어 대화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것도 부분들이 약간 배우들이 진짜 좀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우들이 멱살 잡고 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뭐 그런 생각. 사실은 배우들이 지금 출연했던 배우들이 아니었으면은 음. 사실은 이 정도 완성도도 못 나왔을 법한 영화였을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배우들이 캐리한 느낌. 그런... 공유도 약간 연기가 되게 날 것 같은 욕설 있잖아. 그 화났을 때.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맞아요. 욕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리고 욕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더라 영화에서. 그죠? 이번 서복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막 열받았을 때 막 그래가지고 대충 적당히 화낼 만도 하는데 네가 뭘 알아 이 자식아 뭐 이 정도만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안 하고 뭐 막 욕을 막 하더라고 보니까 막 그죠? 쌍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쌍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연기가 아니고 그거 생활에서 묻어 나오는 거. 진짜 박보검한테 화가 났다. 박보검이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는데 욕을 확 막아지 그냥. 에이, 연기를 잘한다고 해드려. 연기를 그렇게 진짜처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민기현은 뭐 자기 인생에서 진짜 극한까지 가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은 그 뭐 서복이라든가 그런 뭐 실험체라든가 아니면 실험체가 막 발휘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 보는 일반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민기현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런 기현상을 처음 볼 때 막 그런 나올 법한 리액션들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리액션들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 그죠?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나는 근데 궁금한 게 민기현이 그 이제 그 과거에 자기 동료를 이제 어쨌든 죽였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설명은 안 나왔잖아. 뭐 여자친구인지 뭐 어떤 그런 어떤 관계인지는 안 했죠. 그냥 동료 정도? 동료 정도였는데 애가 그 정도 PTSD가 올 정도면은 약간 좋아하긴 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메말랐네요. 네. 이 영화에서 부족한 기현상은 다른 영화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있었으면 아니 뭔가는 뭐 건덕지는 하나는 남겨뒀었겠지. 그런 게 있었다면 같이 찍은 뭐 사진을 본다거나 뭐 그런 거. 그게 클리셰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동료. 알겠습니다. 저스트 프렌드 아니고. 뭐야? 저스트 동료. 네.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 저희 다 해봤고 이제 뭐 이 영화가 보여주는 장면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영화 내 서복이라는 존재가 좀 그 보통 인간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행동에 있어서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예, 그래서 뭐 좋았던 장면일 수도 있고 나빴던 장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좀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복이 이제 안에서 회장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 밖에서 이제 안부장이랑 요 부하들이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배 요 문이 쾅 열리잖아. 그렇죠. 와 그럼 난 거기서 서복이 멋있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벽이 뚫리네. 벽이 뚫려. 씨 나 거기서 멋있는 장면이잖아 뭔가 약간. 그런데 뭐 되게 그 조문은 왜 연 거야? 알고 보니까 뒤에 차가 발진을 했었다. 공유가 차 타고 나오려고 나와야 됐더라고. 정말 생뚱맞은 장면. 문을 굳이 열고 벽을 뚫고 나와. 이상하잖아. 문을 연 건 아니지. 자기가 안에서 능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문이 열렸지. 그렇지. 그래요. 그래요. 문을 그래요. 그게 맞고 일단 얘는 빨리 그냥 나가고 싶으니까 그냥 다 뚫었겠지. 누가 봐도 자기적으로 되게 열던데 그랬군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메시지 관해서 잠깐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민기현 같은 경우에는 죽기는 싫은데 이제 잠을 못 자서 잠을 자고 싶어하는 캐릭터고 이제 우리 서복 같은 경우에는 뭐 잠을 잘 수 없는 존재인데 어쨌든 그렇죠.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갈망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요 잠에 대한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이렇게 딱 대비시켜 놓은 것도 되게 가짠더라고요. 참나. 아주 가짜게 봤네요. 가짜는 건 농담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교조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약간 1차원적으로 이렇게 박아놓은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게 그리고 잠이랑 죽음 뭐 그리고 노골적으로 공유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잠이 이제 서복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잠잘 때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유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내일 깨어날 거라고 믿는 거지 그러는데 이 부분이 그 장면 볼 때는 되게 설득력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대사로만 보면 이것도 참 구린 장면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좀 그런 생각이 전체적으로 그런가? 뭐 메시지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네.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하고 잠하고 무슨 차이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는 부분들이었는데 서복이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잠잘 때는 안 무섭냐 이거지. 죽는 건 무서운데 잠잘 때는 안 무섭냐? 네. 잠자는 건 안 무섭지. 왜 안 무서워요? 그러면서 내일 깨어날 거니까 내일 깨어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런 그렇죠. 식이었던 그냥 거죠. 믿는 거지. 아 그렇구나. 약간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뭔가 메시지에 대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그런 데서 그렇지 뭐 약간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튕겨 나가더라고 메시지가 이렇게. 아 그래. 나는 근데 그런 게 더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뭐 공유 같은 경우에는 민기현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뭐 철학 박사가 아니잖아. 근데 그렇지. 얘가 그렇게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철학적인 대답을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할 것 같고. 내 말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같았으면 몰라 이 새끼야 그러고 그냥 끝냈어야 되거든. 금마 그게 성격상으로도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뭘 몰라 자꾸 물어보노 씨 그러고 그냥 말았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거든. 왜냐하면 신 PD 진짜 모르거든. 나 진짜 모르거든. 모르는 거 물어보고 화내거든. 아 몰라. 이러면서. 무식한 놈. 그렇습니다. 네. 네네. 저는 뭐 여기까지 얘기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뭐 장면을 얘기를 네네, 해보자면 네. 딴 거는 없고 음. 처음에 초반에 이제 그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놀라서 그랬어요. 설마 이걸 모르고 이렇게 대사로 집어넣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떤 거죠? 되게 놀랐는데 처음에 이제 민기현이 그 실험체를 만나러 가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복을 보잖아요. 근데 네. 서복을 보는데 그 장면을 그 안경 낀 남자 연구원인 그 신학선 요 사람이 네네. 설명을 막 해주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저게 복제 인간이라고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민기현이 얘기를 하니까 음. 인간? 쟤는 인간이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음. 하면서 그 되게 멋있으려고 했는 대사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랬지? 토마토에서 감자줄기가 감자줄기가 자라나는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 있잖아 그거 포마토라고. 아 있어요? 아 진짜 있어? 있어. 아 진짜? 나도 몰랐다. 나 뭐 약간 뭐 알 것 같긴 해. 키메라 같은 느낌을 주려고 얘는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좀 눈이 동그래져서 저거를 뭐지 쓰려고 넌 대사가 맞나 그래서 나도 거기서 느낀 거는 저 신학선 그 연구원이 말하는 뽐새를 봐서 나중에 존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싸가지 없게 돼서. 그치. 그게 나는 오히려 좀 그런 이 영화가 가지는 그런 메타포로 가지면 신화적인 느낌을 주어서 좀 키메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되는데 토마토에서 감자 뿌리가 자라는 건 있는데 왜 굳이 저걸 그러니까 얘를 잘못 든 거네 그러니까. 다른 걸 있네요. 했어야 돼.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식백과에 토마토라고 감자와 토마토의 세포를 융합하여 만든 잡종식물이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어. 있다니까. 예전에도 아마 그러니까 뭐 줄기세포 이런 거 배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상징적인 그러니까 초반에 가장 빨리 그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기초적인 기술로 바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네.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근데 거기서 민기현이 포마토요 그랬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검색해. 네이버 검색해. 포마토라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살짝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가 이상하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맥빠지는 되게 부분이 신선한 충격이다 뭔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건 검증 오류네요. 이 영화에. 그러네요. 네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장면적인 게 이게 좋으면서도 조금 뭐랄까 좀 좋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영화 이 장면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메시지가 좀 많긴 했었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었는데 그 안부장하고 저 미국에 있는 생명학자하고 뭐 이렇게 그 대화. 영어로 대화하는 회의하는 장면이 있었죠. 네네. 그때
인간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걸 죽음에 직면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아까운 거는 그 대사를 하고 그 캐릭터가 다시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메인에 있는 그 영화의 캐릭터들이 그 대사를 했으면은 그 대사가 좀 더 무겁고 오래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좀 저는 너무 그 장면을 보면서도 사실 그러니까 뭐 영화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약간 미국 측의 그 사람들도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실험체를 빼돌리려고 하는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그게 하는 말이 맞긴 맞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좋게만은 볼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고지고대로 안 들리지. 아 그렇더라고요. 그치? 여기는 다 구린 애들만 쓰니까. 그 마지막 저기 메시지라 그럴까 뭐 약간 생각해 볼 장면은 이제 그 민규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돌무덤을 바라보고 돌무덤에다가 이제 그 돌을 올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작은 새가 하나 날아오는데 그게 자산어부에 마지막에 나왔던 그 생각. 그 몇 년을 산 거야 그 새는? 불사조지. 불사조야? 그게 불사조인 거지. 정말 말 같지 않는 소리 감사합니다. 그게 영원 불멸한 존재였고. 아, 그렇지. 그럴싸한데? 들었어. 자산서복. 조선 시대까지 가고 좋네 아주 오늘. 아니 나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육개장 먹방이었어. 아 맞아요. 역시. 그죠? 그 장면 정말로 좀 보면서 약간 서복 캐릭터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 서복이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막 이런 일반 인간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장면도. 그것도 첫 입맛이 MSG잖아. 굉장한 거지.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최고. 혀에서 막 닿자마자 막 라면 국물 쫙쫙 빨리지 막. 뭐 말해 뭐해. 아니, 나도 그 장면이 좋기는 되게 좋았는데 내가 라면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농심 얘기 빼고 난 그게 뽀글했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아무리 육개장이 맛있고 처음 먹어봐도 4개까지 못 먹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핍진성이 너무 떨어졌다. 왜냐면 실제로 이거 가지고 내기한 그 유튜버들이 있었거든 얼마 전에. 그래요? 제가 즐겨보는 축구 유튜버들인데 이거 육개장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 군대 생각하면서 군대 있을 때 막 왜 근무 갔다 와가지고 밤에 육개장 먹으면 진짜 막 들어가잖아 이게 쌀국수도 그렇고. 그 생각하면서 자기 육개장 6개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 근데 실제로 먹어보잖아. 3개 이상 못 먹어. 이게 2개 넘어가면 벌써 못 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나도 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야, 아니 근데 그럼 여기서 다음에 서복 vs 정닥터 사발면 몇 개까지 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컵라면 최대 몇 개까지. 컵채면 괜찮은데? 이거 푸드파이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4개 불가능하다. 이거는 너무 핍진성이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조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안전가옥에서 그래가지고 서복을 죽이려던 정보부 요원들을 물리치잖아요. 서복이 그렇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울산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 민기현한테. 자기는 연구소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 가지고 민기현하고 실갱이 끝에 서복을 민기현이 잡아채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우리 연구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서복이 손을 탁 펴하면서 약간 동물처럼 짐승처럼 노려보면서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민기현이 살짝 쫄잖아. 지렛하면 뒤지거든. 바지가 축축했을걸? 흥건해졌을 거야 바지가. 그래가지고 혼자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딱 쩔어버리는 민기현 모습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장면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러면은 너 어떻게 갈 건데? 그러면서 막 이러잖아 민기현이. 어떻게 갈 건데 그러니까 그 안전가옥에서 챙긴 돈다발 5만짜리 돈다발 꺼내면서 연구소에서 자랐지만 경제관념만큼은 확실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장면도 재밌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울산을 가가지고 이제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체죠. 그죠? 한경윤의 이제 위패를 보면서 슬퍼하는 장면. 그 장면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죠?
그 장면 아까 뭐 우리 김수풀님 얘기한 것처럼 그 장면에서 약간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닌가. 영혼이 안 서버가. 들어왔지. 거기서 안 들어왔어. 약간 그런 약간, 그 장면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자신이 진짜 그 본체가 될 수 없음에 좀 약간 그런 슬픔도 있었던 것 같아. 아씨 요고생에서 들어왔다니까. 진짜 여기는 접신했냐? 다 지처럼 사는 줄 알고 뭐 저런 데다가 아 왜냐면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마지막 성욕을 깨달으면서 영혼이 생긴 거야. 그럴싸하죠. 아 완벽해졌네. 완벽한 완벽해졌네. 존재가 된 거지. 식욕, 성욕, 마지막에 수면욕까지. 씨, 이거 완벽한데? 그래서 그래작이었잖아. 나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놀라버렸다.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그 남자애들이 막으니까 말리지 마라 하면서 막 폭발시킨 거야. 그러면 폭발. 축하한다. 너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왔구나. 아니 그냥 개소리 그러니까, 뱉은 건데 진짜 너무 그럴싸하다, 완벽해져 굉장히. 버렸네 영화가. 그러니까 처음에 성욕을 깨닫고 식욕을 깨닫고. 아니지 처음에 식욕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성욕을 깨닫고 마지막에 이제 수면욕까지. 그러면 어. 여자를 쳐다본 게 그게 이유가 있긴 있었네. 그것 그러- 때문이었겠네요. 실제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그럼 했지만 내가 이긴 걸로. 아니 이기긴 왜 이겨? 좀 이상해지는데 방송. 이기는 것도 좀 별로고 그 아닌 것도 좀 무시하기도. 별로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네. 진짜 신이 약간 인간의 3대 욕구를 약간 경험해보는 약간 맛보기 해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괜찮은데? 백분 같은 소리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다니 좀 당황스럽네요. 네네. 청취자들 놀라시겠다. 제자리로 돌아온나 빨리. 네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바다랑 새가 계속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거 네네네. 메타포를 통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보자면 그 영화 첫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에서 그 바다를 계속 보여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서복이 있던 연구실 화면에서도 그 프로젝터로 그렇죠. 바다가 나오고 그 민경과 함께 도망치고 다닐 때도 이제 바다에 뭐 우연찮게 가게 되죠. 이 바다라는 게 이게 고여 있는 물과는 다르게 좀 약간 계속 밀물, 썰물 아니면 파도를 통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약간 순환하는 그렇죠.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이게 뭐 바다가 뭐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세상 자체를 좀 의미하는 게 아닌가. 원래 뭐 바다가 그렇게 그런 생각해요. 은유로 많이 쓰이죠.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 해서 많이 네. 쓰이죠. 그러게, 바다가. 생명의 맞습니다. 근원인과 동시에 계속 그 순환하는 그런 그렇기도 하고 약간 죽음 같은 이미지도 좀 있잖아. 왜냐하면 그렇기도 하죠. 선원들이 바다에 나가면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죽음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생명의 이미지도 있고 네. 약간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닥터님 얘기처럼. 네. 그리고 그 고여 있는 물이 보통 썩는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고여 있는 물이라는 게 순환이 안 된다. 그게 무한한 삶이라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미국인들의 말처럼 이제 그 죽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뭐 인류가 파멸된다 이런 게 좀 이어지는 라는 느낌 좀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삶의 순환을 통해서 이런 바다와 같은 뭐 삶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복이 계속 말없이 바다를 계속 보면서 생각하는 장면들이 일부러 그래서 좀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삶의 순환에 대해서 서복이 그걸 바다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자신의 존재가 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요런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삶이 될지 죽음이 될지 뭐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 서복이. 그리고 이제 또 그 연구소도 바다 위에 배에 있잖아요. 배 안에. 맞습니다. 그것도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바다에다가 약간 바다 위에 그러네 배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약간 거대한 그 삶의 물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바다를 삶의 물결 위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막 신이 되려고 아무리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해도 결국에는 이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이게 뭐 엄청나게 커다란 배이긴 하지만 약간 뭐 노아의 방주처럼 약간 커다란 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좀 결국엔 부질없다. 이 거대한 삶의 파도
위에서는 요 커다란 배도 한낱 그 인간의 뭐 그 노력일 뿐이다.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 욕심일 뿐이다. 인간의 욕심일 뿐이었다. 일단 근데 그 현대조선에서 만들었으면 되게 튼튼할 건데. 요번에 서복이 마지막에 못 뚫고 나오는 거 아니야? 요번에 또 삼성이 아니고 현대라서 다릅니다. 울산은 현대 아, 아이가. 맞네. 아 진짜. 다른 조선소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또. 그리고 새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네. 그 연구소에도 연구소에도 이제 작은 새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연구소에 돌아다니는 새도 이제 서복의 존재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통일시대는 느낌이 좀 있었어, 그죠? 약간 새장에 갇혀있지 않고 막 연구소 안에서 막 마음껏 날아다니는 모습이 약간 무한한 삶을 가진 서복을 뜻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결국에는 그 연구소라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었고, 연구소 새가 이제 뭐 중간에 죽는 장면 같은 그런 장면도 잠깐 나오는데, 네네.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서복의 위태위태함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았고, 서복도 이제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연구소의 주사 없이는 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약간 약한 목숨을 가진 좀 존재다. 약간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 나왔듯이 그 서복이 죽고 나서 이제 민견이 바다를 다시 찾아갔을 때 새가 이게 왔다가 막 다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새가 다른 새인가? 새로운 새인가? 근데 자산어보세요. 아니 자다로 보세요. 아니 저는 그 새도 이제 결국에는 똑같이 이제 서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이미 죽긴 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남이 자기를 강제로 가둬가지고 자기한테 자유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고 이제 훨훨 날아가게 돼. 서복을 좀 약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장면에서 약간 뭉클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 여기까지. 너무 사이코패스. 너무 나이 먹어가지고 그 너무 감수성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호르몬이 갱년기. 호르몬 과하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렇게 우울하게 끝나죠? 요즘에 우울증이죠. 약간 방송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방송. 괜찮아. 파이팅! 네. 네, 저희 서복에 나오는 장면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그다음 뭐 영화가 이제 저희가 뭐 다 설명은 한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네네. 뭐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영화가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게 그 뭐 삶과 죽음, 뭐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조금 긴 시간 할애하면서 조금 차근차근 관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조금 많은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아니면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질문 던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이 계속 겪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질문들을 쌓아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던지는 부분들을 좋았는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이었던 게 영화 내내 너무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주지는 못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나도 그게 단점인데 저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네네.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정작 영화를 만든 감독님의 생각을 모르겠다라는 게 좀. 감독님의 생각을 모르겠다. 왜냐면 그 키워드는 있어야지. 결국 이 맞아, 서복에서 맞아. 말하는 삶과 죽음, 인간의 그 서복에서 말하는 내용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좀 없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감독이 그거를 답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긴 하죠. 질문이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던지기만 그러니까 제시하는 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시하기만 그렇죠, 해도 그렇죠. 의미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영화는 이렇지 않지. 이 영화는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좀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게 그 우리가 인터스텔라나 막 그런 영화들 보면 그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예전에 막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그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관념들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굉장히 잘 풀어내 주시잖아. 네, 그렇죠. 그죠? 네. 인터스텔라나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뭐였죠? 감독님 영화가? 그 테넷. 테넷을 통해서는 조금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전에 그 감독님이 찍었던 작품들에 비해서 네. 자기도 이 영화에서 다루려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이해를 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했단 말이야.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서복에서도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야. 근데 감독님 자체도 명쾌하게 어떤 그 질문들에 그치.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비슷한 지점이 좀 들었어요. 그게 테넷하고. 내 답하고 달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감독님 답은 서복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자기는 그러니까 그 답을 강요하라는 건 아니지만 관객들한테 자기는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좀 이렇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고 어떤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고 싶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자기는 진짜 100%다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이거를 영화로 결과물로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질문을 받는 사람도 이게 어떤 느낌이다라는 게 명쾌하게 올 텐데 그런 게 명쾌하게 오지 않는 느낌이 좀 있었다. 그런 부분은 테넷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좀 비슷한 지점이 좀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도 약간 복제 인간은 그런 느낌인데. 나쁘다. 복제인간 나쁘다 그게 아니고. 영생 나빠요. 이런 식으로 감독님 그 시나리오 작가든 누구든 이런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복제인간은 나쁘다. 인조인간 영생 나쁜 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아까 말한 신학선 연구원처럼 그렇게 뭔가 비인간적으로 이런 걸 달성해서는 뭐 안 된다. 뭐 약간 그런 확고한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거 자꾸 메시지를 까냐 하면은 너무 옛날에 너무 많이 본 주제라서 이제 식상하다 못해 쉬어 빠졌어. 이게 삶과 죽음, 뭐 복제 인간에 대한 뭐 그런 도덕성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부 다 막 너무 다 뭔가 좀 신선한 관점을 던져줬으면 몰라. 근데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냥 다 어디서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복제 인간에 대한 또 약간 도덕성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보여주면서 무한한 존재를 보여주면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삶의 의미를 깨우쳐 봐라. 삶의 의미를 좀 깨달아 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확고한 감독의 생각이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뭐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점. 네네. 그래도 그 성욕이랑 요 식욕, 수면욕은 맞는 것 같아요. 성욕이 제일 먼저 나오는 저희가 약간 집단지성 비슷하게 약간 얻어 걸렸네. 통해 가지고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야. 얻어 걸렸다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시다. 무식하게. 네네. 그래가지고 굉장한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나. 집단적으로 얻어 걸렸네. 네네. 이건 그 어느 유튜버건 영화 평론가건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걸?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방송에 신 PD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결론이었다. 그렇군요. 뿌듯하네요.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네요. 결과가. 자랑을 못 하겠다 이거.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장단점까지 잘 얘기해 본 것 같고, 네. 총평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서복에 대한 총평은 우리 봉삼 씨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하다 보니까 오늘 총평을 2가지 준비해왔습니다. 오. 짧게 2가지를 해보면 첫 번째 총평은 어린아이 같은 서복의 삶과 죽음에 대한 끝없는 질문 폭탄. 요거고 두 번째는 마녀, 영화 마녀하고 영화 아일랜드 그 사이 어딘가 이렇게 영화 아일랜드. 영화 아일랜드. 이제 2005년작이죠. 이완 맥그리거하고 스칼렛 요한슨 나왔던 아일랜드인데 이 영화가 마녀 같은 느낌도 있고 아일랜드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 어딘가인 것 같아. 마녀만큼 솔직히 개인적으로 절작은 아닌 것 같고 아일랜드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재밌는 작품은 또 아니고요. 근데 그 중간 어딘가 그런 작품이었다. 그 중간에 마녀랜드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봉삼 씨 총평 잘 들었고 그다음 우리 신 PD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저 총평을 해보자면
메시지부터 캐릭터 전부 얘기 전부 다 어디 과거에 어디서 복제해왔어. 복제 영화다. 복제해온 영화다. 그렇게 네.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신PD의 총평 잘 들었고 저도 약간 뭐 결은 비슷한데 네. 네. 저도 뭐 총평을 하자 그러면 해보시죠. 네. 공부 안 하고 만화를 많이 보면 이 영화가 재미가 없다. 아니 공부한다고 재밌나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으면은 내가 만화를 덜 봐서 이 영화가 좀 새로웠을 텐데 내가 공부 안 하고 만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 영화를 비슷한 걸 좀 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결이네요, 진짜. 그렇죠, 비슷한 결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덕터님 요게 네. 그 그런 코멘트도 좀 넣어주세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까지. 의학적 견해. 갑자기? 그건 전 모르죠. 근데 영화의 그 느낌 자체가 저는 느끼기니까 네.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전체적으로 그 이과적인 해석이 좀 많았고 약간 문과적인 해석이 약간 0.1 티스푼 정도 들어갔다. 티스푼. 약간 그런 느낌. 네. 느낌 들었고 좀 미래에 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뭐 새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뭐 생명과학 기술이 그렇죠. 발전한다면 충분히 그렇죠. 있을 만한 일을 좀 미리 들여다보는 느낌이라서 저는 뭐 그 일본 만화를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어이가 없네. 난데스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근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섬뜩하기도 하고 생명이 좀 왜 중요한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저는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서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많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따라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도 저희는 화면에 쩌르테로 쩔어 중독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